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던 형제들이 재산 앞에서는 서로의 몫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남긴 재산은 자녀들에게는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사랑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 가족의 관계를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감정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 간에 있었던 경쟁이나 섭섭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골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나누는 순간 이 모든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가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아버지가 내린 결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인 유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자녀들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없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 모두 밝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남인데 당연히 저한테 더 많은 몫이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인데요. 오빠, 그 말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제가 아버지 사업이 힘들 때 얼마나 도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 몫을 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화하려고 했던 형제들이 점차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감당했던 부담을 강조했지만, 둘째 딸은 자신이 부모님의 경제적 위기를 도우며 희생했던 날들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인정은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 직접 생활을 포기하며 모셨던 건 아니잖아. 내가 결혼도 늦추고 내 시간을 바쳤는데 내가 그걸 이해나 하겠어? 그럼 오빠는 내가 사업을 도우며 대학도 포기하고 일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재산도 없었을 거야. 대화는 점점 더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매는 자신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책임감과 희생을, 둘째는 자신의 노력과 공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모든 걸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져갔잖아. 그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내가 억울하다면 나는 어땠을 것 같아?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재산이 형제들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형제들은 결국 서로의 말을 끊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아닌 자신이 남긴 유산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단지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서로에 대한 오랜 오해가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딸은 먼저 과거의 상처를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릴 때 기억나? 늘 형만 칭찬받고 형이 하고 싶은 건 다 허락됐잖아. 난 항상 너는 참아라는 말만 들었어.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너는 몰라서 그렇지.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모든 기대가 나한테 쏟아졌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포기해야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오빠는 그래도 뭘 얻었잖아. 하지만 난 내가 해온 노력은 아무도 몰라줬어.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생각해. 봐, 그땐 내가 대학도 포기했어. 너도 내가 포기한 걸 강조하겠지. 하지만 부모님 병원비며 생활비, 내가 책임졌던 건 생각 안 해.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의지한 건 내가 도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나보다 더 사랑받아서가 아니었어. 사랑받았다니. 내가 뭘 알아? 부모님은 나를 책임감 강한 장남으로 보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했어. 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항상 내가 오빠를 도와야만 했던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었는데 형은 내가 돕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잖아.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오해와 감정이 재산 문제로 인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감정을 폭발시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나는 항상 혼자라고 느꼈는데. 말했잖아. 하지만 오빠는 듣지도 않았어. 난 항상 오빠 그림자였고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형제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대화는 끝을 알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싸움을 묵묵히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유산이 형제들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더 큰 불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본 그는 자신의 결정이 자녀들에게 화합보다는 분열을 가져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재산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더 큰 상처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이 간과했던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방 안에 홀로 앉아 자녀들 간의 언쟁을 떠올리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장남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둘째 딸에게는 늘 동생으로서 희생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자녀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재산 분배가 아닌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던 재산은 이제 전부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내가 남긴 재산이 너희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이건 너무 급작스러워요.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더 나아질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시면 기회는 너희에게 계속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려는 진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내가 남긴 재산은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녀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서렸지만 아버지의 결단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남기며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자세히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화합과 이해를 당부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내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너희의 화합이다. 이 재산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의지하는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그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그 결단은 결국 자녀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결단은 단순히 재산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되새기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서운함이 컸지만 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진심을 읽고 나서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 내 말도 맞아. 내가 내 노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해, 오빠. 남매는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단순히 그들의 다툼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은 지역 복지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어진 복지센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고 그 소식은 형제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분이 정말 바라셨던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였겠지. 맞아.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산보다 더 큰 가치를 남겨주신 것 같아.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 남매는 아버지의 결단을 계기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재산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소중한 유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과 화합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